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유밥이 주최하고 있는 2024년 스마트러닝 인사이트 포럼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세션으로 모시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트렌드가 적용되는 데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를 우리 기업에도 빨리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바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앞서서 이민구 교수님과 말씀 나눴던 측면을 좀 생각해 보면 아마도 기업에서는 교육과 관련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를 잘 도입하고 잘 사용하려면 기업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국내 HRD 전문가 서울대학교 이찬 교수님을 모시고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의 이찬 교수입니다. 네,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AI에 관련해서 좀 저도 궁금한 게 좀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기업 담당자가 HRD 관점에서 이 생성형 AI를 도대체 우리가 왜 도입해야 되느냐, 아직까지도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생성형 AI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기업에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네. 역량이 3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특히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학습의 패러다임이 전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식 쪽으로는 완전히 전환되는 거고. 네. 그럼 기술과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상대적인 부분인데요.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사실은 저희의 역량의 3요소로 묶여 있지만 이게 합의 개념이 아니라 네. 사실은 고배 개념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에 너무 매몰되면 오히려 예를 들어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인재다. 그러나 태도가 직업 윤리가 안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이 치는 성과는, 사고는 오히려 역량이 부족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AI, 생성형 AI가 저희의 지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학습 패러다임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지만 그것이 결국은 기술과 태도와도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식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조직 성과 창출에서는 어떻게 강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생성형 AI가 주고 있는 정보들이 검증 단계, 매우 초창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조직의 성과를 내지만 그걸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건 결국은 우리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네. 직관과 경험 그리고 업력에 기반한 의사결정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기업의 조직 성과 창출에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더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성과를 창출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루틴한 업무들은 점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로봇과 인공지능의 역할로 바뀌겠지만 그럴수록 인간 고유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판단력, 비판력, 창의성들이 더 대두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업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그 콘텐츠는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고유의 역량들을 함양하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로 할 텐데요. 애석하게도 특히 대한민국의 공교육, 학교 교육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들을 양성하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소홀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교육에서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우리 본연의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앞단에 이민구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이 기본 전제 조건으로 중요성이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는 누구나 랭귀지 리터러시가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회사에 어느 직무에 지원을 하더라도 영어 점수를 냈죠. 랭귀지 리터러시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직무 불문하고 인더스트리 불문하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사람과 사람의 협업뿐만 아니라 사람과 인공지능, 사람과 로봇과의 협업을 위해서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화두는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뎁스 있게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지금 개발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존에 교육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OS 정도의 기본 교육, 기본 IT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직무별로 레벨링을 나눠서 디지털 리터러시도 예를 들면 레벨 1은 기본은 우리 회사에 몸담고 있는 누구나 다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레벨 2 중급이다. 그러면 이거는 유관 부서에 재직 중인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레벨. 혹은 레벨 3 고급 과정이다. 이거는 해당 직무를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교육 과정. 해서 교육 과정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보편 타당하게 가는 것도 있지만 위계를 잡아서 난이도에 따라서 직무의 연계성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화해서 좀 더 커스터마이징된 교육 과정들이 필요로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마저도 직급에 또는 상황에 맞게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산업에서 가장 빨리 좀 움직일 거라고 혹시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을 특정하기보다는 그 산업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맞고 예를 들면 유밥처럼 스마트 러닝 컨텐츠가 많지만 그중에서 내 직무에 우리 회사에 우리 인더스트리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일까를 취사 선택하는 컨텐츠 큐레이션이 앞으로는 기업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보통 기업들은 하반기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자 되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는 아마도 올해 생성형 AI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내년도에는 아마도 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 조직 내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수용을 먼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기업 교육을 기획하고 디자인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주신 말씀을 네, 단풍이 들 때쯤이면 다 같이 고민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렇군요. 내년 교육은 어떻게 할까? 소위 말하는 교육은 백년진 대계라고 하는데 사실 교육을 기한하는 입장에선 그래도 뭔가 새롭고 뭔가 트렌드에 맞고 뭔가 시적절한 것들을 찾게 마련인데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을 테마로 방법적으로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기업의 본질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희가 어떤 플랫폼을 쓰는지 어떤 인터벤션을 쓰는지는 그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생성형 AI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또 새로운 것들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작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또 한참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한국에서 또 기업 교육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교육과정 개발하는 데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교육에 도입하기 위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 선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파일럿 개념으로 들여오시면 시행착오를 좀 더 줄이면서 효과성도 높이고 가시적으로 구성원들과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행입니다. 아직 단풍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러닝 인사이트 포럼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교수님 그 파일럿 개념으로 도입해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 입장으로서는 왠지 결제 오리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좀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이게 저희는 또 기업 교육 하는 데도 있어서도 결제에 있어서도 이게 폼생폼사가 있어서 전면 도입, 전격 도입, 대단위로 전 직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부서별로, 직무별로, 개인별로, 직급별로 개개인이 갖추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발점이 다 다르죠. 그렇다면 비교적 안정적이고 비즈니스적으로 주요 학습 타겟이 되는 곳부터 시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핵심 역량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바뀌게 될까요? 그렇죠. 기업에 있어서 업의 속성이 있는 한 그 인더스트리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역량은 변치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 랭귀지 리터러시 중요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랑 제조업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그 범주와 위계가 다를 거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하는 작업들이 결국은 필요할 겁니다. 네. 자,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 핵심 역량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도입을 결정을 하신다면 민감한 주제가 남는데요. HRD에서는 그래도 ROI 측면에서 안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이 ROI 측면을 좀 극복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터벤션들을 교육과정 전체에 도입하면 그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를 조사하는 그 프로세스, 인력, 예산과 시간 때문에 ROI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성 있고 상징적이고 효과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국한해서 ROI를 상징적으로 운영하시면 다른 교육 과정들의 수정 보완 전략을 짜시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조직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교수님? 조직 문화는 사실은 사람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네.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HRD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아이러니하지만 조직 문화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조직을 다시 세팅하지 않는 한 사실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죠.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 기업의 CEO님으로부터 이 교수님,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꿔서 실리콘밸리 기업처럼 될 수 있다면 뭐를 바꿔야 될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단 한 가지만 바꿔야 된다면 CEO를 바꿔야 돼요. 아, 예. 그러셨군요. 조직의 리더가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이 조직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들의 변화가 조직 문화의 제일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임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에 임해 주시면 좋은 게 컨텐츠별로 보면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교육을 보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계층별 교육 과정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육 담당자, 특히 교육 담당자의 또 관리자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도 그런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어떻게 좀 자기 변화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저희 교육부서에 계신 분들이 자기 개발에 대한 니즈가 다른 직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은 섣불리 개설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 교육의 수준은 HRD 담당자들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의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뿐만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의 임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도 저희는 끊임없이 학습 민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환경에 본인을 노출시키고 그게 직무 교육이 됐던 공통 교육이 됐던 하다못해 필라테스 같은 몸을 쓰는 교육이 됐던 끊임없이 학습 민첩성을 갖출 수 있는 경험에 본인을 노출시키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먼저 학습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부를 더 하고 그다음에 조직에 이걸 도입하면 되겠네요. 본인이 그 컨텐츠를 다 일일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받을 필요는 없지만 교육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또 저희 HRD에 유관한 접목된 부분으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부터 선별적으로 먼저 경험을 해보시면 학습자들의 입장을 훨씬 더 배려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일반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할까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요구사항들이 많지요. 과거에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기본 교육에 대해서 마치 이 의무적인 민방위 훈련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신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의 디지털 리터러시 특히 세대적인 특징도 있지만 오히려 구성원들한테 기업에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해달라고 요구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량의 함양 자체가 시장에서 본인의 밸류를 더 높이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감대가 확산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 생성형 AI 시대에 사실은
인간의 스킬을 함양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이 빨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한 역량의 유통기한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매년 교육받던 것들이 지금은 상시학습 체제를 활용하라는 것이 그렇죠. 지식의 반감기가 존재한다는 말씀이시죠? 유통기한이 짧아졌기 네. 때문에 이 지식기술 태도를 끊임없이 업투데이트 시키다 보면 결국은 상시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상시적으로 집체교육을 받으면 손은 누가 키우냐는 거예요. 일은 언제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시적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쪼개기 시작한 겁니다. 유밥의 스마트 러닝들도 저희가 마이크로 러닝처럼 분절하고 단절화시킨 것들이 과정을 뜯어낸 것이 아니라 필요한 요소들을 모듈식으로 취사 선택해서 필요한 영양 요소를 섭취하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예. 폭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사실 유밥이 그렇게 스마트 러닝을 시도한 게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일 텐데요. 그렇게 미리 시작한 건 지금 이 시대는 더 잘한 선택이었군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진짜. 예. 그때 당시는 상당히 무모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네. 보면 스마트 러닝의 개념 자체를 정립해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뭐 저희가 휴대폰을 지금은 뭐 다 LTE라서 LTE 폰이라고 언급을 안 하는 것처럼 지금의 교육은 스마트 러닝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지칭을 하지 않을 정도로 보편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더 어떤 컨텐츠들이 많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교육에 있어서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제공해주고 그 프로세스의 프레임에 컨텐츠를 담는 것들은 학습자들이 직무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오히려 내용을 담고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간의 교류에서 확산해 나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말씀 참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이제 줄여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육 담당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대한민국 HRD는 유난히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교육 담당자로서 일종의 불안감도 있으실 거고 의무감도 상당히 강하실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터벤션들은 끊임없이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본인의 학습 민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시고 시행착오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면서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그 과정 자체를 임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설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해 주시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유밥이 기업교육 플랫폼과 생성형 AI가 만났을 때 어떤 비전이 만들어지는지 그 비전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AI 리터러시를 맞이하는 기업교육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세션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